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란 전 휴전 합의가 발표된 지 정확히 24시간 만에 레바논에서 25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아 하루 60만 배럴의 생산이 멈췄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S&P 500은 0.62%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0.83% 올랐습니다. 아마존 한 종목이 5.6% 폭등하면서 시장 전체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통에 시장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도 오늘 24일 만에 롱페이지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밤 GLD를 팔고 TQQQ를 삽니다. 전쟁이 격화되는데 왜 시장이 올랐는지, 그리고 저희 계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전의 현주소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 인프라 폭격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짜리 임시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 양측 모든 공격 중단,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 수요일 다우가 1325포인트 급등하고 원유가 15% 폭락하면서 세계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 한숨이 24시간을 못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레바논에는 휴전이 없다. CNN이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한 원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There will be no ceasefire in Lebanon. Discussions will take place under bombardment. 폭격 속에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10분 만에 100곳 이상을 폭격했고 하루 만에 254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월 28일 이란전이 시작된 이래 단일 최다 사상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의 측근 알리 유수프 하르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고 헤즈볼라는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로켓 6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교묘합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휴전 합의에 레바논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시각에서 보면 자국의 핵심 동맹인 헤즈볼라가 폭격당하고 있는데 이게 휴전인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란 의회의장 갈리바프는 미국이 세 가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공격 지속, 이란 영공 드론 침입, 우라늄 농축권 부정.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네타냐후가 외교를 파괴하도록 방치해서 자국 경제를 망치고 싶다면 그건 미국의 선택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한 문장.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나 파르스 통신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레바논에서 완전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작전 옵션 중 하나다. 종이 위의 평화입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찢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화물선은 800척 이상입니다. 평소 하루 135척이 오가던 곳이 사실상 한 나라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폭 33km 수로를 통과하는데 그 수로의 열쇠를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니까요. 수요일 휴전의 유가가 9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동서 송유관, 페르시아만 동부 해안에서 홍해 연안 양부까지 이어지는 1200km짜리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비상증산 체제로 하루 700만 배럴을 홍해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는데 펌핑 스테이션이 드론에 피격당하면서 하루 70만 배럴의 수송 능력이 증발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공식 발표입니다. 마니파 생산시설 피격으로 하루 30만 배럴 감산, 쿠라이스 시설 피격으로 추가 30만 배럴 감산, 총 하루 6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사우디 전역 4개 주요 정유시설까지 공격이 확대됐고 직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유 생산만이 아니라 정제 제품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결과입니다. WTI 원유 5월 선물이 장중 배럴당 102.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요일 휴전 랠리에 95달러까지 빠졌던 유가가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최종 정상가는 98.47달러, 전일 대비 4.06달러, 4.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96.51달러, 1.86% 올랐습니다. 다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원유가 장중 102달러대까지 찍고 정상가 98달러대로 돌아왔다는 건 시장이 이 가격이 지속된다고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가에는 전쟁 프리미엄이 30달러 이상 포함되어 있고 휴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면 이 프리미엄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 이행이라는 말이 점점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젯밤의 핵심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레바논에서 254명이 죽고 사우디 송유관이 폭격당했는데 왜 S&P 500은 올랐을까요? 왜 나스닥은 올랐을까요? 어젯밤 시장의 하루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S&P 500 선물이 하락으로 출발했고 다우지수가 개장 직후 204포인트, 약 0.4% 빠졌습니다. 원유가 $100를 향해 치솟으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란이 휴전은 이미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요. 오전 중반까지 미국 상장 종목의 54.5%가 하락, 40.3%만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두 가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앤디 제시 CEO의 연례 주주 서한이 공개됐는데 시장을 뒤흔들 숫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미국과 이란이 관세와 제재 완화, 핵물질 제거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이 듣고 싶었던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휴전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지만 대화 채널 자체는 살아있다는 시그널.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오전의 하락분을 오후에 전부 뒤집었습니다. 최종 성적표 S&P 500이 6,824.66으로 0.62% 상승, 나스닥 0.68%, 다우 48,185.80으로 0.58% 상승, 빅스는 19.49로 7.37%나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마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젯밤 이 반전의 진짜 주인공이니까요. 아마존이 5.6%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하루에 하나 약 190조 원이 움직인 겁니다. 실적 발표도 아니고 인수합병 확정도 아닙니다. CEO 앤디 제시가 연례 주주 서한을 공개했을 뿐인데 그 서한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 AWS의 AI 서비스 연 환산 매출이 1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이 AI 매출을 별도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 꺼낸 이유는 하나, 자랑할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AI 매출은 아직 연 환산 1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WS가 앞서고 있다는 걸 숫자로 처음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 숫자가 더 충격적입니다. 아마존의 자체 반도체 사업이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래비톤, 트레이니엄, 나이트로 이 세 칩 라인의 합산인데 전년 대비 3자릿수 성장입니다. 제시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만약 이 칩 사업을 엔비디아처럼 외부에 판매했다면 연매출 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의 동무대였습니다. GPU를 사고 싶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가격을 엔비디아가 정하면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고 성능도 좋고 이미 다 팔렸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트레이니엄이는 동급 GPU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30% 높고 이미 매진. 올해 초 출하를 시작한 트레이니엄 3은 트레이니엄이보다 30에서 40% 더 성능이 좋은데 이것도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래비톤은 더 극적입니다. AWS 최상위 1000개 고객 중 98%가 그래비톤을 사용하고 있고 두 곳의 대형 고객은 2026년에 그래비톤 물량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인텔의 서버칩이 아마존 클라우드 안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2026년 자본 지출 계획이 2천억 달러입니다. 제시의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e're not investing approximately $2 billion in capex in 2026 on a hunch. 감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어서 쓴다는 겁니다. 2천억 달러가 얼마냐면 한화로 약 28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설비 투자가 50조 원 안팎인 걸 생각하면 아마존 혼자서 삼성자 5년치 이상을 1년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와 자체 칩 생산에 투입됩니다. 제시의 서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칩도 만들고 클라우드도 운영하고 AI 인프라를 전부 자체 조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아마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은 TPU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야 칩을, 메타는 MTI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전체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시장이 반전한 겁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AI 투자 사이클은 멈추지 않습니다. 호르무즈가 닫히든 송유관이 폭격당하든 빅테크의 설비 투자는 자체 타임라인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한 종목의 5.6% 상승이 나스닥 전체의 방향을 바꿨다는 건 시장이 전쟁보다 AI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로 시야를 넓히겠습니다. 아마존만 뜬 게 아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X가 이번 주에만 11.49% 올랐습니다. 나스닥 주간 상승률 4.31%의 거의 3배입니다.
어젯밤 하루만 봐도 SOX가 2.22%, AMD가 2.08%, 메타가 2.6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종목별 성적표가 한 장의 엑스레이입니다. 아마존 11.38%, 메타 9.39%, AMD 8.8%, 구글 7.68%, AI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대편은 어떨까요? 테슬라, 주간 마이너스 4.16%, YTD 마이너스 21.11%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젯밤 0.34% 하락하며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한 마이너스. 같은 빅테크인데 시장이 칼같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핵심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 빅테크 4사의 AI 설비 투자 합산이 4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아마존 2천억,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메타 650억, 구글 750억.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흘러갑니다. 전쟁이 에너지와 물류를 흔들고 있지만 AI 투자 파이프라인은 전쟁과 완전히 별개의 궤도에서 가속하고 있습니다. SOX가 이번 주 11.49% 오른 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가 지정학 리스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시그널입니다. 이번 휴전에서 가장 기이한 장면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예측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분산형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4월 7일 휴전 발표 불과 몇 시간 전에 새로 만들어진 4개의 암호화폐 지갑이 미국 이란 휴전 성사에 대규모 베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이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었고 휴전의 조짐이 거의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4지갑이 벌어들인 수익은 합산 60만 달러, 한화 약 8억 원. 모두 이전 거래 기록이 전혀 없는 당일 개설 계정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했고 미국 하원 의원 블레이크 무어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이 선의의 거래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한 내부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폴리마켓은 해당 계약을 분쟁 상태로 분류했지만 블록체인의 구조상 지갑 소유자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폴리마켓은 프록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건 도덕적 분노가 아닙니다. 정보 비대칭의 현실입니다. 전쟁과 평화, 이건 주식이든 예측 시장이든 가장 큰 가격 변동을 만드는 이벤트입니다. 수요일 휴전 발표 직후 다우가 1325포인트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뉴스 속보를 보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이게 시장의 구조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뉴스 속도를 이길 수 없다면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과 달러가 보내는 신호도 들어야 합니다. 주식만 보면 놓치는 것들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29%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장기채 ETF인 TLT는 0.25% 하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낙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8.83으로 0.37% 하락했습니다. 보통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 100달러 원유가 미국 경제 성장을 갉아먹을 거라는 우려. 둘, 미국 재정적자가 3월 한 달에만 160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달러에 대한 장기적 신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 채권과 달러가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식의 낙관이 좀 과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겠습니다. CNN 기준 어젯밤 종가 36, 전일 30일에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포 영역입니다. 수요일의 역대급 랠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체감 온도는 차갑습니다. 빅스가 19.49로 7.37%나 빠졌지만 YTD 기준으로 빅스가 아직 35% 올라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이 숫자 하나가 보여줍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아니 TQQQ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숫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TQQQ가 12.99% 올랐습니다. 나스닥 4.31% 상승해 정확히 3배. 수요일 하루에만 8.73%, 목요일에 추가로 2%가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44.15달러에서 48.96달러로 3배 레버리지의 상승 파워를 체감할 수 있는 이틀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실험 계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총 평가 금액 9,196달러입니다. 시작 자본 대비 마이너스 8%. 그리고 오늘 알고리즘이 시그널을 바꿨습니다. 3월 17일부터 24일간 유지해온 해지 페이즈가 끝납니다. 롱 페이지로 전환합니다. QQQ 종가 610.19달러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1%를 더한 601달러와 100일 이동평균선 608달러를 동시에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밤 22시 30분에 시장이 열리면 현재 보유 중인 GLD 20주를 전량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TQQQ를 매수합니다. 해지에서 공격으로 기여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솔직해야 합니다.
3월 17일 알고리즘이 해지 시그널을 내렸을 때 TQQQ를 주당 47.39달러에 팔고 GLD를 주당 461.42달러에 샀습니다. 오늘 기준 TQQQ는 48.96달러로 전환 이후 3.32% 올랐습니다. 반면 GLD는 437.91달러로 5.09% 빠졌습니다. 계좌 총액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만약 3월 17일에 해지를 하지 않고 TQQQ 199주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현재 계좌 총액은 9,980달러입니다. 실제 계좌는 9,196달러입니다. 차이가 785달러. 해지를 한 것이 오히려 785달러, 8.3%의 손해였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휩소였습니다. 이란전이 터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200일선 아래로 깊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가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TQQQ는 전환 이후에도 3.32% 올랐고 GLD는 오히려 5.11% 빠지면서 양쪽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이건 보험과 같은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안 나면 돈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에서 TQQQ를 바이앤홀드한 사람은 81%를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알고리즘의 최대 낙폭은 38%였습니다. 43%포인트의 차이.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어가 보험료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장기적인 수익률을 위해 그 거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결과를 보고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하고 조건이 해제되면 돌아옵니다. 이번에 785달러를 잃었다고 다음에 해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조건이 해제됐습니다. GLD를 팔고 TQQQ를 삽니다. 24일간의 해지가 끝나고 $10,000 실험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지금 이 타이밍에 TQQQ로 전환하는 게 감정적으로는 내키지 않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휴전이 찢어지고 있고 유가가 요동치는 판에 3배 레버리지 롱을 잡는다는 건 본능적으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고 겁이 나니까 매수를 미루자고 하는 순간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결과는 시장이 보여줄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 매매를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대부분의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과 거래 환경이 다릅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거래하고 있어서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GLD와 TQQQ를 전환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해외 ETF 한번 사고 팔 때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상당합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거래 비용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실험은 구경하시되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시도록 한 가지 더. 제 계좌의 매수와 매도는 제 판단이 아닙니다. 미리 짜놓은 시스템이 200일선과 100일선만 보고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시황 분석, 실적 해부, 원유 이야기 이런 것들과 매매는 별개입니다. 시황이 어떻든 시스템 조건이 충족되면 사고, 해제되면 팝니다. 사실 이 채널의 알고리즘 추세 추종과는 별개로 시황 분석에 기반한 개별주, 공매도, 섹터별 투자를 별도 계좌로 실험하는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채널이 잡탕이 되면 안 되니까 별도 채널로 분리하는 걸 고민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밤 그리고 이번 주말 주목해야 할 것들을 짚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란 휴전의 시간표입니다. 이건 2주짜리 휴전입니다. 4월 8일에 시작됐으니 데드라인은 4월 22일. 그 사이에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본격 협상이 시작됩니다. 파키스탄 총리 샤바즈 샤리프가 4월 10일 오늘 양측 대표단을 이슬람아바드로 초청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낙관한다. 그러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나한테 조용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네타냐후는 레바논에 휴전은 없다고 선언하고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시장은 이 2주짜리 창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유가가 빠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열립니다. 호르무즈가 안 열리면 $100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고착시키고 나스닥은 다시 흔들립니다. 이번 주 이 채널에서 다룬 숫자들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나스닥은 주간 4.31% 올랐고 TQQQ는 12.99% 뛰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11.49%나 올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1에서 36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포 영역입니다. 원유는 98달러, 달러는 약세, 채권은 경고 등 시장의 표면과 속살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면은 낙관, 속살은 경계, 이 괴리가 2주 안에 해소됩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표면이 맞는 거고 안 열리면 속살이 맞는 겁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오늘 롱페이지로 전환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시장의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 다음 주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10,000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9,196달러, 마이너스 8%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 실험은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전부 여기서 공개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어젯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10,000달러 실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짜리 서사의 64일째입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공격받기 싫어 계좌는 숨깁니다. 저희는 실계좌로 매일 보여드립니다. 이 차이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세요.